계속해서 지금 끝까지 부산의 지금을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나우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채 PD입니다. 프로야구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야구 팬들이 개막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현호 씨도 그중 한 명이죠? 그럼요. 많은 부산 시민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야구 팬인데요. 시범 경기 보니까 롯데 참 잘하더라고요. 이 롯데 팬심 정말 강하기로 유명한데 이번 시즌엔 팬들 실망시키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롯데가 지난 시즌 부진한 성적에다가 선수단 CCTV 감시 논란 등을 겪으면서 많은 팬들이 롯데에 실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범 경기에 선수들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한 번 더 믿어보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선수들은 어떤 각오를 다지고 있을까요? 제가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지난 토요일 사직구장을 찾았습니다. NC와의 시범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이 한창 몸풀기 중인데요. 막바지 시범 경기 일정을 남겨두고 선수들의 몸놀림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네, 이번 시범 경기 잘 뛰었잖아요. 그렇죠. 롯데의 안방마님으로 불리는 강민호 선수. 감독은 물론 팬들까지 강민호가 살아야 롯데가 산다며 그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각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네, 계속 시즌 준비 잘 하고 있고요. 네, 기분 좋게 운동 잘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의 기대감도 크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제가 2년 동안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감독님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많은 팬들도 저한테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저도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이제 다음 주면 개막인데 준비 마무리를 잘 지어서 개막전부터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의 간판 타자 손아섭 선수. 늘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롯데의 타선을 이끌고 있는데요. 네, 믿고 보는 손아섭 선수죠? 네, 정말 맞습니다. 몸풀기를 끝내고 덕아웃에서 쉬고 있는 손아섭 선수에게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어깨는 좀 괜찮으신가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고 지금 체중도 좀 조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몸 컨디션은 상당히 좋고. 불안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이때까지 한 거는 과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 시즌에 대한 또 제가 얼마만큼의 성적을 낼지에 대해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마음을 이겨내도록 해야죠.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재밌는 경기력 그리고 좋은 경기력을 못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 대표로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 시즌에는 정말 팬분들께 이기든 지든 최선을 다하는 그런 플레이로 팬들이 다시 야구장에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 선수단이 똘똘 뭉치겠습니다. 이번 시즌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 바로 조정훈입니다. 타자 바로 앞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포크볼의 대가로 불리며 한때 롯데의 에이스로 급부상했던 조정훈. 팔꿈치 부상으로 4년 동안 공백 기간을 가져야 했는데요. 조정훈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그라운드 위에 섰습니다. 와, 저도 많이 기다렸거든요. 감회가 정말 새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반갑더라고요. 오랜만에 돌아오셨어요. 팬들의 기대감이 정말 크거든요. 네. 어떠세요? 일단 좀 오랜 시간 비었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만든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그냥 최대한 잘 맞춰서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개막전에서부터 뛰고 싶다는 의견을 많이 표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많이 좀 볼 수 있을까요? 감독님 배려 속에서 나는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보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좀 아프지 않고 좀 계속 갈 수 있게 지금 준비 중입니다.
새 시즌을 앞두고 단단히 각오를 다진 롯데 자이언츠.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많은 팬들이 사직구장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롯데 자이언츠 대 NC 다이노스의 시범 경기. 경기 초반부터 롯데의 타선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직구장의 분위기도 달아올랐는데요. 팬들이 2015년 시즌에 롯데에게 거는 기대는 어떨까? 이 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범 경기 봐서는 지금 좀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타격 같은 게 좀 많이 좋아서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일단 끈기가 있잖아요. 손아섭 선수도 그렇고 정훈 선수도 그렇고 이제 스토리를 다 들어보면 이제 다 끈기 있게 힘들어도 다 열심히 하니까 그런 모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좀 잘할까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응원 많이 해야 되겠죠. 이번 시즌에는 꼭 가을 경기 보고 싶어요. 화이팅! 이번 시즌에는 1등 하세요. 화이팅! 역시 팬들의 응원이 대단합니다. 네. 이날 경기에서는 롯데의 물오른 타격감이 아낌없이 발휘됐는데요. 손아섭, 황재균, 아두치 선수 등이 17안타를 몰아치며 13대4. 그야말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2015년 시즌 롯데를 맡은 이종훈 감독을 만났습니다. 시범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는 만족스러우신가요? 팀들이 나름대로 자신감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내용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나름대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롯데를 맡으셨어요. 네.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어려웠기 때문에 또 제가 감독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크게 우려하지 않고 오히려 또 작년에 또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올해는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지난 2월 애리조나 전지훈련 등을 통해 전력을 더욱 탄탄히 다졌습니다. 그 뒤에는 이종훈 감독의 부드러운 리더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의 훈련을 자율에 맡기고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끊임없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인상이 참 좋으세요. 선수들을 제압하기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지금 첫인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선수들과의 뭐 훈련 때는 어떤 카리스마를 주로 보여주시는 편인가요? 그 감독이 뭐 카리스마가 있다가 해서 선수들이 야구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감독 역할은 선수들이 어떤 좋은 기량을 펼치고 그라운드에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위기 만드는 게 감독의 역할이고 그런 거지. 뭐 인상 쓰고 뭐라 한다고 해서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롯데 팬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섰단 말이죠. 팬심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할 때 뭐 어차피 그 결과에 따라서 과정을 보면서 팬들도 다시 한번 또 우리 선수들 격려해주고 힘이 돼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팬심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보다는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합이 끝날 때 마지막 심판이 아웃할 때까지 팬들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우리 선수들 9회 말 투어 끝날 때까지 아마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한테 아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올 시즌 롯데의 슬로건은 다시 뛰는 거인의 심장입니다. 어떤 화끈한 경기력으로 팬들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을지 롯데 자이언츠의 올 시즌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산 나오는 셀카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보 영상 함께 보시죠. 부산 도시농업 시민회비의 장유성 대표입니다. 저는 교육상담연구소 소장으로 약 20년간 살았는데요. 어느 날 이제 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낼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 도시농업을 선택을 했어요. 도시농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재미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가족과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안전한 먹거리를 내 손으로 직접 생산한다는 점에서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께 이 도시농업을 같이 하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농업 같이 하시지 않을래요? 농사 지으러 오세요.
도시농업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활동을 말하는데요.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른바 도시농부라고 부릅니다. 자, 강 PD, 만약에 텃밭에 뭔가를 심는다면 뭘 심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우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심는 상추를 심어보고 싶고요. 또 제가 방울토마토를 좋아하는데 어렵지 않다면 직접 방울토마토 한번 심어서 먹어보고 싶네요. 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직접 내 손으로 길러 먹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요즘 날씨도 따뜻해서 주말이 되면 도심 속 텃밭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저도 도시 농부가 되기 위해 텃밭으로 떠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제가 팍팍한 이 도심을 벗어나서 자연의 향기를 맡으러 왔습니다. 제 뒤로 자연이 느껴지십니까? 저 혼자 신났습니다. 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시골에서 20년을 살았는데 막상 농사를 지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도시농업 체험을 할 텐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가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기 자, 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우리 대표님.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 감자심을 준비하고 있어요. 감자? 잠시만요. 이게 감자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와. 예, 씨감자를 네네네. 심으려고 이제 소독을 한 상태예요. 네, 대표님. 제가 오늘 이 도시농업 체험 잘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오늘 저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예. 그럼 저 오늘 뭐부터 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 감자 심을까요? 이 땅이 바로 분양받은 제 땅입니다. 33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장화도 신고 한 손엔 씨감자, 또 한 손엔 호미를 들고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요. 꼼꼼히 강의까지 받은 후 감자 심기에 돌입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기대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끼고. 여기 싹인 거죠? 예, 그렇죠. 다치지 않게끔 해갖고요. 네, 위로 오게. 당긴 상태에서 제끼는 헐걸 이렇게 해가지고 빼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헐걸로 살살 덮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해가지고 조금만 더 띄운다 하고요. 또 쑥 덮습니다. 제끼고 눈이 위로 오게. 그렇죠. 감자 좀 공간을 주고. 그다음에 이거 살짝 넣으면서 흙을 살살 덮어줍니다. 노하우를 전수받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감자를 살짝 덮어줬습니다. 감자 씻는 모습이 제법 잘 어울리는데요? 그렇죠. 주말 되면 많이들 오시나요? 지금 이제 농사 시작 시기가 되어가지고 아직은 많이 오시진 않는데 네네네. 준비가 끝나고 4월만 넘어가면은 아마 이 밭에는 여기에는 사람으로 뒤덮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그렇군요. 흙을 당기고. 감자를 심는 것도 재밌었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농사 짓는 재미가 더 크더라고요. 정말요? 저도 함께 하고 싶네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부산에 주말이 되면 밭으로 나오는 도시농부가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조사에 따르면요 3만여 명의 도시농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도시농업은 어디서 할까요? 알아보니까 텃밭 외에도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과 또 건물 옥상에서도 얼마든지 작물을 키울 수 있는데요. 짜투리 땅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할 수가 있답니다. 이제 제가 이 숙련된 솜씨로 이제 감자를 다 심었고 그렇죠. 이번엔 뭘 하면 됩니까? 이제는 돼지 감자를 킵니다. 돼지 감자요? 네. 돼지 감자가 뭐예요? 돼지 감자는 당뇨에도 좋고 고혈압에도 좋고 장아찌로 해 먹어도 좋고 차로 해 먹어도 좋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돼지 감자를 이 어머님들과 함께 캐고 먹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머니들 함께 가시죠. 돼지 감자 밭에 모였습니다. 우선 세 사람으로 긁었습니다. 자, 그럼 저게 넣습니다. 이제 손으로 저렇게 이제 줍습니다. 저렇게. 얼핏 보면 생강 같아요. 오,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여기도 있다. 여기서 작물이 나는 걸 도시민들이 굳이 뭐 농촌에 안 가도 스스로 이 식물을 재배를 해서 우리가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스스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고요. 그리고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한번 곡괭이질에 도전해 봤는데요. 우와, 돼지 감자.
돼지 감자 잘하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이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은 이 정도는 합니다. 최원호 아나운서 정말 농사 안 지어본 거 맞나요? 잘하는데요? 저 정말 처음 봤고요. 해보니까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면 여유가 없을 때가 많은데 도시농업을 통해 잠시 머리도 식히고 마음도 비우게 되고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우와! 자, 여러분 이제 돼지 감자로 전을 만들러 갑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 도시농업의 하이라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대표님, 예. 아까 전에 제가 이 돼지 감자를 캤거든요. 예. 이걸로 이제 저희가 해먹을 건 바로 돼지 감자전입니다. 예. 제가 지금부터 잘 해보겠습니다. 좀 더 심고 또 캐고 이렇게 직접 요리까지 해먹으니까 일석삼조네요. 텃밭의 최고의 맛이죠. 예. 오늘도 요리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자, 한번 맛 보시죠. 예. 네. 자, 우리 맛봄이다. 30초간 시식을 하시겠습니다. 직접 캔 걸 이렇게 구웠잖아요. 네. 어떠세요? 다른 음식 해 드실 때랑. 직접 해서 네. 이래 구워서 직접 먹으니까 네. 애정도 가고 피가 막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이야. 너무나 건강미 넘치는 네, 예. 그렇군요. 예. 이게 다 도시농업의 그 효과입니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정작 우리 대표님은 아직 맛을 못 보셨어요. 네. 이 맛있습니다. 자, 해보세요. 이거 좋습니다. 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 도시농업 매력에 빠지는 걸까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도시농업을 하는 이유로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취미나 여가 생활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이제 심고 캐고 맛있는 음식까지 먹고 나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렇죠. 이런 맛에 도시농업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아까 심어둔 거 있잖아요. 예. 그 캐로 하지 한번 들리겠습니다. 꼭 오세요. 네. 오늘 좀 가려니까 좀 아쉬운데.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네.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종종 들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네. 오늘의 셀카 다이어리 도시농업 체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네. 도시농업 체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네, 그럼 저희 준비한 대로 마지막 한번 멋지게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최강 텃밭, 최강 텃밭, 최강 텃밭, 최강 텃밭, 최강 텃밭. 화면을 보고 나니까 저도 텃밭을 가꿔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이 최원호 아나운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된 텃밭이 생겼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감자 말고도 다른 작물도 재배해서 먹을 수 있겠네요. 네, 6월에 감자를 수확하고 나면 거기에 저는 시금치나 당근을 심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시 농부들이 주체가 돼 자신이 심은 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장터도 종종 열린다고 하는데요. 다음번엔 저도 제가 수확한 작물을 갖고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나흘간 백스코에서는 도시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가 전시되는 부산 도시농업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부산나우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지난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었습니다. 국적과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벌어지는 인종차별. 그동안 먼 나라 얘기로만 생각했지만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인종차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은 경제력이 인종차별의 기준이 되고 또 상대적으로 가난한 아시아 국가 출신의 국민이 인종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특히 코리안 드림을 쫓아 한국에 온 이주 노동자는 힘든 3D 업종에서 일하면서도 차별을 받아왔는데요. 부산에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의 현실은 어떨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주 노동자 연행 소식을 듣고 급히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조사를 하셔야죠. 지금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뭘 하고 있다는 외국인 폭행 피해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경찰서 아까 만들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니 외국인은 내국인은 간에 식당에서 일해온 중국인 이주 노동자와 식당 주인 사이에 폭행 사건이 일어나 관련자 모두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싸움이 났다며 먼저 신고한 건 식당 업주였습니다. 식당 주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주 노동자 왕문영 씨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반면 이주 노동자 왕문영 씨는 밀린 임금 1,6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초 3개월 임금을 주질 않아요. 이탈 방지용으로. 나중에 집에 가면 주겠다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한 13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 급여가 최저임금에 한참 못 합니다. 지금 이분은 자기가 체불된 금액이 약 한 1,600만 원 추정이 돼요. 내가 돈 안 준다 소리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눈물 쓰면서 돈 안 준 적도 없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가 도망을 나갔고 연락이 한 번도 없다가 노동청에다 딱 고발을 해가지고 노동청에서 오래해서 내가 4번인가 나왔어요. 4번인가 3번인가 나왔어요. 안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의 피해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됩니까? 내가 장사하는 입장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장사를 못하고 있어요. 낯선 한국 땅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불법 체류자로 몰린 왕문영 씨. 언어와 문화의 차이 속에 왕문영 씨는 한국 사회 이방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다음 날 이주 노동자 왕문영 씨를 돕고 있는 김해 이주민 인권센터 김영진 대표를 다시 만났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라는 점이 문제가 돼 왕문영 씨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보호 중입니다. 김 대표는 관계자를 만나 왕문영 씨의 억울함을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불법 체류자라도 임금체불 피해자라면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주 얘기를 들어봐서 보호를 일시에 해제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해당 출입국,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보호 해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한 이후에 해당된다면 일시 보호를 해서 외국인이 주장한 여러 가지 피해 사실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일시 보호 해제하는 거고요. 만일 판단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강제 퇴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봄비치고 꽤 많은 비가 내렸던 지난 18일. 통역사와 함께 왕문영 씨가 엿새 만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염이 많이 자라 수척한 모습의 그에게 심경을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나오신 겁니까? 네. 아, 예. 진짜 딱 출라요. 가보니. 시스템 컨트롤. 고생 많이 하셨죠?辛苦了吧? 맨날 많았죠. 네, 안에 답답하고 긴 시간을 보냈어요. 我是一个受害者吧，有问题，韩国是法治社会，有问题我去维权，但是呢，我也莫名其妙的来到这儿呢，我感到就心里很遗憾吧。 임금체불 피해를 인정받아 다시 나오게 된 왕문영 씨. 본국으로 돌아가기까지 남은 2달 동안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식당 업주와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가 많이 오가는 사상구의 한 거리에 매주 일요일마다 이동 상담소가 세워집니다.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인 등 현지인들이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상담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자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 한국어가 서툰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퇴직금에 대해서 이제 법이 바뀌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해요. 부산 도심의 한 아파트. 이곳에서 택배 기사로 일하는 외국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꼼꼼하게 주소를 확인하는 모습이 피부색만 다를 뿐 우리나라 택배기사의 모습과 같습니다. 택배입니다. 택배 왔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힘든 일에 비해 임금이 적어 택배업계는 제조업처럼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택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의 공백을 외국인이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거 138.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은 어떨까? 우리들 가면 한국 사람 낫다 봐야지. 한국 사람보다 영 낫지. 한국 사람은 딱 요런 거 시간을 보면은 나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나라 사람도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 일자리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택배 우리 한국 사람 안 돼. 뭐 사람들이 해가지고 힘들다고 사람들이 안 가니까네 외국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은 우리 일거리가 자꾸 줄어서 또 그것도 걱정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어느 정도일까? 김해 이태원이라 불리는 서상동 외국인 거리에서 캄보디아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성훈 씨. 그에게 이주 노동자에 대한 조금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캄보디아 음식점이었던 이곳은 최근 충격적인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직폭력배를 연상케 하는 살벌한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캄보디아 출신 외국 근로자들입니다. 부산파, 김해파, 자기들끼리 편을 갈라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외국인 전용 술집에서 갑자기 날아온 술병이 반대쪽 벽에 부딪혀 깨집니다. 20여 명이 엉켜 의자를 들어 내리치고 술병을 마구 휘두르는 등 순식간에 CCTV 영상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텔레비전과 신문에서는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가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고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싸움이 일어났던 CCTV 속 사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어떤 장소인가? 여기 보니까 뭐 해피 버스데이도 있고 뭐 주로 친구들이 이제 뭐 생일 파티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합니다. 파티 같은 경우 왜냐면 우리나라 문화하고 달라가지고 캄보디아 쪽은 생일 파티라든가 약혼 파티를 많이 해요. 이 음식점에서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들은 친구들을 초대해 약혼이나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가 있는 날이면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 고향 음식을 먹으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티를 즐기는 캄보디아 문화 때문에 수십 명씩 어울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뉴스에 보도됐던 부산파와 김해파의 집단 난투극 보도는 제작진의 취재 결과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새로 내야 되죠. 그 당시 이제 손님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손님들이 보통 처음에는 한 보통 4명, 5명이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아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계속 합석을 하다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된 거고요. 상대방도 한 4명, 5명이 왔다가 뒤에 또 합석이 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언쟁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명이 이제 싸움 하다 보니까 다 같이 이제 붙어가지고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폭행이지 뭐 김해파, 부산파 이런 건 아니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저도 지금 캄보디아 쪽을 좀 해봤지만 그런 이야기는 전혀 못 들었습니다. 박성훈 씨는 10년 동안 외국인을 상대로 가게를 운영했지만 그 사건 이후에 가게 문을 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때문에 피해를 당했지만 오히려 이주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안타까워합니다.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좋은 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기 외국인 지원센터 쪽 가면은 저쪽에 이제 한 번씩 일요일마다 한 번씩 거리 청소를 합니다, 맨날. 그런 좋은 부분을 계속적으로 많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뉴스에 안 나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외국인들 맨날 싸우는 것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 외국인들은 싸우는 사람이다. 그런 이미지가 되는 것 같아요. 부산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는 2만여 명.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이주 노동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접하지 못한 동남아 음식점도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땅을 밟은 지 올해로 22년째.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좀 그러니까 정말 일만 하다 가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뭐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을 때까지 일만 하던 사람들 같았었는데 최근에는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젊은이들처럼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국 문화도 경험해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한국 젊은이들이 하는 여러 가지 것들 다 뭐 갖고 싶어 하고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찾는 이주 노동자의 모습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낯선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어 수업도 열심히 합니다. 제조업에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특성상 유일하게 쉬는 일요일에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알리고 싶은 이주 노동자도 있습니다. 바로 네팔 공동체 회원들입니다. 네팔 공동체는 네팔의 인기 연예인을 직접 섭외해 부산에서 공연을 열었습니다. 지난 설 연휴 1,800여 명의 네팔인이 함께한 공연. 네팔 공동체에서는 이런 공연을 통해 네팔과 한국이 좀 더 가까워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이니까 우리 하는 거 생각에는 We are the world라고 생각이 합니다. 애국이나 애국이 아니고 나라가 다르지만 어차피 사람이니까 다 사람이 마음 똑같고 하는 게 일이 똑같고 사랑하는 마음 똑같고 그래서 우리는 We are the world라고 생각이 합니다. 항상. 부산의 강서경찰서.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베트남 공동체가 이주 노동자를 위한 범죄 예방 교실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만들어진 이 공동체는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도 몰락이고 또 뭐지 생활도 어렵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조금씩 모여서 이제 공동체 만들었어요. 한 800명 정도 누구 돈 필요하면 주고 또는 친구들이 그냥 즐겁게 한국에서 생활하는지 하든지 저도 축구 대회도 운동도 하겠고 이런 게 좀 노력하고. Hàn Quốc mở rộng năm 2014 tại thành phố Busan vào cuối tháng 8 vừa qua. 베트남 현지 방송에도 소개된 축구 대회. 지난해 8월 부산과 경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이주 노동자 16개 팀 1,500여 명이 참가한 규모가 큰 행사였습니다. 베트남 공동체가 직접 기획해서 성공적으로 끝내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문화도 알리고 싶고 또 베트남 근로자도 한국 문화 알려주고 싶고 이해해서 형제처럼 같이 지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9일 부산시입에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풀려난 왕문영 씨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왕문영 씨는 이주 노동자들이 자신처럼 임금체불로 피해를 당하고 불법 체류자로 내몰리는 고통을 이제는 더 이상 받지 않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어저께 보호 해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나와 다른 타인을 인정할 수 있고 그분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그래서 보다 좋은 사회를 발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좀 아껴지지 않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유입되기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인구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시민들이 97%의 한국 시민들이 이주민 문화를 이해하려고 조금만 노력해주면 한국 사회가 좀 더
그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국인 이주 노동자 왕문영 씨는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식당업주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만난 왕문영 씨뿐만 아니라 화면을 통해 우리는 낯선 한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또 공동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사실 이들의 모습은 영화 국제시장에서처럼 1960년대, 70년대 가족을 위해 독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갔던 우리 부모님들과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도 그 당시는 어느 나라의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이주 노동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부터 달라져야 이주 노동자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 될 것입니다. 부산나우 다음 주에도 발빠른 이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